지금 나연구소 특강을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특강의 자리를 열어주신 우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모처럼 휴일이고 쉬는 일요일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의 강의를 들어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제 이건 저작권이 등록돼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외부로 배포, 복제는 또 안 되니까 녹화나 사진 촬영은 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중강의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잡은 거는요. 이게 목차는 길지만요, 선생님들. 좀 짧아요, 내용은.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림책과 제가 하고 있는 것들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림책의 힘과 중요성, 그림책이 왜 어느 순간부터 그림책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림책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졌고요. 저 또한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림책이 왜 중요하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책 작가 심리지도사, 이제 제가 이제 운영하는 게 동화작가 심리지도사이고 그 과정과 또 그림책 심리지도사 과정이에요. 그래서 작가 심리지도사 소개하고 그 코칭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그림책 코칭 지도사도 소개를 해드시고 그림책 코칭 지도사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코칭법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오신 분들이 다른 일들을 많이들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림책과 같이 연결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그림책 콘텐츠, 활용 아이디어, 또 그림책 마케팅 전략, 그림책 콘텐츠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그리고 질의응답 마무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 오색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저는 이은미라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림책 오색발전소의 모든 프로그램, 그림책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한국미래평생교육원이라고 제가 이제 자격과정 몇 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격과정을 발급하는 그거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작가협회 북부 포천 지부장을 맡고 있고요.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의 경기 1지부장을 맡고 있고, 오색 그림책방, 책방이에요, 그냥. 근데 제가 오색발전소가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색 그림책방으로 이름을 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출판사는 아마 그림책 만드는 과정 많이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림책 만들 때 제 출판사로 지금은 현재 저희 이름으로 이제 그림책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그림책 만들기 같은 경우는 교육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대형 출판사들처럼 그렇게 출판하는 건 아니고요. 소장용으로 해서 교육적으로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수업할 수 있고, 저희 센터에서 수업하는 그런, 차원에서 활용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르리 북극곰 출판사 그림책 학교 활동가로 지금 하고 있고요. 동화작가 심리지도사 연구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육으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지금은 현재 그림책 컨텐츠만 한울물만 파고 있고요. 아이들을 만난 거는 25년이 넘었어요. 따지고 보면 거의 30년은 됐는데, 처음에는 학원 강사로 시작을 했고, 두 번째 학원 강사를 하다가 학습지 교사를 시작을 했어요. 학습지 교사 하고 나서 학습지 교사 하면서 제가 이제 어느 날 문득 그림책에 눈을 떴고, 그림책과 함께 투잡을 하다가 작년까지, 같이 했었어요. 학습지 교사도 하고, 이거 그림책 콘텐츠도 하고 해서 작년에 그만두고 지금 오롯이 여기에 매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오색 그림책방에서 워낙에 이제 오색 그림책방보다 오프라인에서는 오색 발전소로 제가 활동을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림책 발전소를 해서. 그리고 온라인 컨텐츠로 들어오면서 오색 발전소를 완전히 이제 같이 온라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올해 이제 오색 그림책방이라고 오프라인에서 같이 그림책도
판매하면서 그림책이랑 다양한 책들도 판매하면서 프로그램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여기에서 제가 사용하는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자세하게 좀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 그러려면은 저희가 처음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지금 오색발전소라는 이름으로 그림책 컨텐츠를 다양하게 하면서 하나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만 하고 그리고 학습지 교사를 하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리고 한 번 이제 시도는 했지만 한 번에 끝냈던 일인데 이 온라인을 시작으로 제가 이제 이 그림책 사업 확장이 커지면서 저에게 가장 커다란 변화가 생긴 거죠. 바로 그 변화가 지금 요거예요. 이거는 온라인에 있는 제 서점인데요. 제가 전자책 16권과 종이책 9권, 그림책 11권 해서 총 몇 권이죠? 35권의 책을 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제가 요 책 한 권만 19년도에 공저책을 냈었는데 이게 선생님들도 아셔야 되는 게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전문가가 되려고 저희는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 하나의 일을 가지고 다양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계가 되는 거예요. 되고 그 연계가 되면서 나만의 글을 쓰게 되고 나만의 글이 또 이렇게 출판이 되기 시작하니까는 하나하나 제가 가치 성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에 있는 저의 이 하나 오색 그림책방 이 서점이 저에게는 제 서점이잖아요. 제가 지금 오색 그림책방은 저만의 다양한 다른 책들을 팔고 있지만 여기는 제가 출판한 책들만 파는 곳이어서 저에게 되게 보물 같은 곳이죠.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쭉 이렇게 책을 쓰면서 저의 가치 성장을 쭉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런 나만의 컨텐츠가 있으시다면 내가 지금 어떤 컨텐츠를 하고 있고 또 오늘 이제 그림책을 통해서 또 그림책에 관련된 컨텐츠를 하실 거라면 이렇게 나만의 글을 한번 써보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림책 컨텐츠를 활용한 1인 기업의 가능성. 이게 과연 돼? 라는 질문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가능하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뭘로 그걸 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처음에는 그림책 제작 판매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책 만들기라는 컨텐츠로 처음은 시작했고, 그림책 만들기 컨텐츠로 다양하게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거를 또, 판매는 어떻게 할까요? 좀 전에 보여드렸죠. 어, 온라인 제 개인 서점을 만들었죠.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그림책을 만들고 그림책을 진행하는 거는 뭐다? 소장용이기 때문에 판매를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전자책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면서 그리고 제가 만든 책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수익을 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거 갖고 아까 질문지 보니까 수익화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림책 제작하고 그림책으로 수업을 하고 판매도 하면서 저희는 여기에서 1차 수익이 나고요. 그리고 그림책을 만들기를 하게 되면은 뭐를 해야 되냐면 그림책 편집을 하게 돼요. 이 번역 같은 경우는 저는 영어 실력이 안 돼서 번역은 이제 안 하고 번역가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시죠. 영어를 잘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림책 번역해서 그걸로 이제 번역비 받아서 수익화 내시는 분들 봤지만 저희는 이제 2차 그림책 편집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것도 내 컨텐츠로 가지고 가는 거죠. 처음에는 협회를 끼고 저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부족한 게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윤슬 그림책 출판을 내면서 제가 직접 편집을 해서 그림책 제작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림책 일러스트 및 디자인 같은 것도 요거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모든 걸 제가 다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사람과 이거 이제 뒤쪽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게 가능하신 분들이 있어요. 가능하신 선생님들하고 일러스트나 디자인 작업은 또 따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림책 테마에 기반으로 교육 컨텐츠,
요게 이제 꿀팁이죠. 처음에 저는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그림책 테마에 기반으로 교육 콘텐츠를 다양하게 학교, 기관 또는 마을학교, 평생교육원 그런데 이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 콘텐츠로 앞으로는 비전이 있는 직업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출판 컨설팅, 그림책 출판을 컨설팅 하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공저 그림책도 하고 있고 일반 단독 그림책도 하고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또 그림책 진짜로 그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 미술을 전공하거나 글을 전문적으로 잘 쓰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그림책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소개도 해드리고 그런 것들도 진행하고 있고요. 요렇게 처음에는 요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요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쉽게만 되지 않겠죠.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이 다양한 내가 혼자 만들어가는 이 1인 기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들고 그러면 거기에 주의할 게 뭐가 있는지 저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1인 기업으로서의 장점은 초기 비용이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리고 내 역량에 따라서 유연하게 사업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직장하고 하는 거랑 완전 다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수익화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기적으로 쭉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사용해서 이렇게 변천이 다 다르게 이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기관마다 또는 학교마다 또 저희 센터로 오시는 것도 다 다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요게 이제 지연이 뭐라 그러지? 유연성 있게 다른 분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아서 되게 적극 추천하는 쪽이고요. 근데 경쟁이 좀 치열하죠. 왜?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림책이라는 매체는 생각보다 우리가 접하기가 되게 접근하기가 쉬운 매체이기 때문에 조금 경쟁이 심하죠. 저는 처음에 저기 이제 포천지역에서 시작했을 때는 저 외에는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하나씩 만들어 갔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지역마다 다양한 강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강사님들마다 이제 경쟁이 되게 치열해요. 소위 말하는 밥그릇 싸움이라고 그런 말씀들도 하시지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만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좀 다른 데랑 차별화되는 것들을 만드는 것도 전략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죠. 지속적이고 퀄리티 높은 콘텐츠를 계속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다른 데랑 똑같이 하기에는 이게 경쟁이 되게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단점이 있기도 하지만 이건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강사의 기본 마인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작권. 이게 중요해요. 저작권과 저작물 사용에 주의하여서 합법적으로 경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고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것들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때 그게 얘기가 된 거면 모르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뭐 몇 달이고 1년이고 이렇게 만든 콘텐츠야. 근데 아무 얘기 없이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은 그거는 저작권이 걸리잖아요. 또 하나 그림책이기 때문에 그림책은 그림 한 컷만 저기에도 저작권 문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림책을 활용할 때 인터넷이나 서점이나 이렇게 뭐지? 그림책을 몇 컷 이렇게 올려놓은 거 외에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원래.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되고, 요즘에는 더 강화되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림책 에세이를 할 때 그래서 그림책을 사파로 그려요. 그 그림책으로 사진을 사용하지 않고 그런 것들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홍보와 시장 진입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전략이더라고요. 제가 이게 안 됐었어요. 이 플랫폼 사용이. 왜냐면은 저는, 어, 그냥 멀티가 안 돼가지고, 오프라인으로 할 때 그냥 오프라인에서 움직이고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써서, 머리를 써서 그 손발이 고생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온라인 플랫폼을 알면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요것도 뒤에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1인 기업의 가능성이 이렇게 쉽죠. 어렵지 않게 그림책 컨텐츠로 1인 기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가볍게 시작을 이렇게 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요?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림책 제작 판매입니다. 그림책 만들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창의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림책 한 권을 만드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 그림책을 만들어서 나만의 소장용 그림책이지만 그래도 내가 작품성을 가지고 그림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내 자산이고, 그리고 뭐겠어요? 강의를 하실 때 저것도 되죠. 경력도 되죠. 그리고 작가로서의 그런 것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내 저작권이니까 내가 판매를 해서 수익화를 낼 수 있는 거죠. 이 판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책으로 판매가 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편집이나 번역. 편집 같은 거 저도 처음 못했어요. 이 그림책 만들기한테 협회에다 다 의뢰해가지고 다 문의했는데, 이게 뭔가 하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내가 그걸 개발하려고 계속 하다 보면 선생님도 아마 각자의 일을 하시다 보면 거기에 전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실 거예요. 그것처럼 이렇게 그림책 편집도 하는데 요것도 의뢰가 들어옵니다. 네. 왜냐면은 그림책을 내고 싶어요, 선생님. 근데 수업은 들어봤는데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 편집만 해주면 편집비만 어떻게 받겠죠. 그렇게 해서 요번에도 계속 이제 매년 하는 데서 편집만 의뢰 들어와서 지금 작업 중에 있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일러스트 디자인, 이것도 가능하겠죠. 처음에 아마 지금 듣는 선생님들 중에 저런 걸 어떻게 하지?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제가 작업을 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배우고 하나하나 또 만들다 보니까는 이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러스트로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편집 디자인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직접 안 맡기고 책을 만들어서 편집을 출판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요거였어요. 그림책 테마에 기반을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거. 이게 그림책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성인도 그렇고 그림책 테라피라고 들어보셨죠? 그림책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그 그림책에 저의 인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성인을 그림책으로 만들기도 가능하고 그림책으로 뭔가 다른 걸 꾸미기도 가능하고, 근데 이게 성인만 가능하냐? 아니죠. 초등, 고등 저학년까지 다 가능하죠. 그리고 중학교도 고등학교 이 진로랑도 연결해서 그림책 진로 수업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림책으로 창의 논술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창의 독서도 가능하고 미술도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양하게 그림책 하나 가지고, 그림책이라는 컨텐츠 하나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살면서 힘들게 살아오신 그런 뭐라 그러지? 그런 삶 속에 이런 것들을 누려보지 못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노인정이나 아니면은 경로당이나 또는 노인대학교 많이 있잖아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거기서 체험을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림책을 가지고
마음의 마음의 치유를 찾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은 거죠. 근데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안에 있던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 서러움들 또는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다 그림책을 통해서 치유를 하시다 보니까 울고 웃고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요런 것들, 이렇게 교육 컨텐츠가 아마도 교육 컨텐츠가 더 많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이었죠. 얘가 그림책 출판 컨설팅인데 저희가 이제 그림책으로 내 삶을 에세이하다 공저 기획을 하고 있어요. 종이책 공저 출판인데 10명의 작가님들과 이렇게 그림책을 통해서 나의 삶을 거기다 입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에세이 하듯이 이야기를 쓰면서 한 편의 글들을 만들어서 5편씩, 각자 5편씩 해서 이렇게 그림책 에세이 공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것도 어떻게 써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그림책으로 수익화가 날 수 있는 것들이고, 내가 다른 콘텐츠를 하고 있어. 근데 이 그림책과 관련해서 같이 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작업이죠. 이 정도만 돼도, 그림책으로 뭔가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그림책이 왜 중요하고, 도대체 그림책의 힘이 뭔데? 그림책은 애들만 보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아요, 사실은.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희 나라 인구가요, 5,110만 명인가 그렇대요. 근데 거기에 저희 포천만 해도 8만 명이 넘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림책은요? 그림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아이들이 보는 책이요. 우리 아이 많이 읽어줬었는데 이렇게 답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좋은 거야. 그죠? 좋은 거죠. 그림책이 아이들 보는 책이고 아이들이 볼 정도로 순수하죠. 근데 왜 어른들은 그거를 내가 보면 안 된다? 보는 책이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직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림책이 좋다는 건 다 알아요. 왜? 아이들에게는 언어 발달과 읽기 습관을 형성시킬 수 있고요. 또 상상력과 차기력. 요거는 어떤 부모든지 다 원하는 거고, 어떤 선생님들이 다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책과 그림책은, 독서를 할 수 있는 모든 책들은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감정 표현. 아이들은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정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림책을 읽고 그림책의 내용과 같이 그림책의 안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다른 친구들의 생각도 알 수 있고 다른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다른 친구가 다르게 느꼈어.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이야기거리가 되고 토론을 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중학생 친구가 제가 수업을 하다가 중학교 아이들 수업을 갔는데 한, 한 두세 명이 되게 안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 꼭 있잖아요. 어디 수업 가면은 반항적이고 또, 하기 싫은데, 하라 그러니까 어거지로 하는 친구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는 또 어느, 집안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친구도 있었고, 근데 한 친구가 되게 정말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그림책을 읽고 그림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딱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는 그 친구가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할머니랑 사시고 어린 동생을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한되는 게 너무 많고 또 친구들과의 사이도 안 좋아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싫어하고 되게 반항적인 친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림책에서 자기를 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 같은데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상담을 왔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는 게 또 그림책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 표현과 이해를 자기를 알아가는 작업을 그림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윤리적 가치와 교훈. 물론 교훈적인 거를 많이 요즘에는 선호하지 않지만 자연적으로 이게 형성이 되는 거죠. 윤리적인 부분하고 아이들이 알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 또 이거를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거 알면서
이게 달라지겠죠. 생각이 달라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바뀐 생각들 그러다가 하고 싶은 것도 생기고 원하는 것도 생기고 고등학생 친구였어요. 그때는 코로나 딱 터지고 얼마 안 돼서였는데 이 친구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림책 그때는 이제 그림책 테라피였고 그림책 활동을 다 하고 와서 그 친구가 몰래 저한테 오는 거예요. 앞으로 와서 교탁 있는 데로 와가지고 선생님 저는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 그림책을 통해서 제 감정이 어떤 건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생각까지 이렇게 바꿔놓는 게 바로 이 그림책인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아이들이 느끼는 거, 우리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느끼는 거 어른들이 똑같이 느끼고 어른들이 느끼는 거 아이들이 느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녀와의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고요. 그림책으로 단절됐던 엄마와 딸이 그림책을 던져놓고 그림책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저 또한 입시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저희 아들하고 그림책으로 아이가 먼저 엄마 집에 가서 그림책을 하나 권해줄 테니까 그림책으로 대화를 하는 건 어떠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가 안 될 때 그림책 한 권이 그 대화의 창을 열어주고 또 서로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힘들었던 부분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안정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걸 경험했고 제가 그렇게 그림책으로 치유를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어린 시절도 그렇고 유년 시절도 그렇고 2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이따 말씀을 잠깐 드리겠지만 순탄하지 않았고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상처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당연히 그래 이렇게 사는 거니까 나 이렇게 사람들도 살아가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왜냐면 크게 내가 그게 저기 힘들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그림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림책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는, 아, 내가 되게 힘들게 살았구나. 나 되게, 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았구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아이가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거를 그림책으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림책이 어느 순간 저의 친구가 됐고, 어느 순간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또 하나 좋았던 게 뭐냐면은, 제가 어떤 일이 있어. 근데 누구에게가 말을 해. 근데 해소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누구는 또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라고 또 걱정을 해주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림책은 오롯이 내 편이고 오롯이 내 마음에 다 들어와요. 왜냐? 거기에 관련된 그림책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나의 공감되는 그림책 이야기 속에서 내 인생을, 그 안에서 풀고 해결하니까 잔소리를 안 할 수밖에 없죠. 안 듣는 거죠. 그러니 그림책이 좋은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왜? 새로운 지식과 관점 확장. 그러니까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해주는 힘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니, 그 짧은 글이? 아니요. 이따 제가 책 몇 권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아주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많은 것도 알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인지시켜주는 게 그림책이고 그 관점도 확 달라지는 게 그림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과 모든 관점이 완전히 변화되게 느껴질 수 있는 것도 그림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성장을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자기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바로 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가 그림책을 읽으면서 그림책으로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 내 안에 작은 아이를 조금씩 위로하고 도닥도닥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씩 성장을 해요. 그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내 마음이 치유되고 내 마음이 위로를 받아? 그러니 다른 사람도 위로를 해주고 다른 사람도 치유를 해줘야겠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컨텐츠들을 만들게 됐고 그 만들어서 같이 나누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제 개발이 조금씩 되고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하시는 선생님도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기 개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림책에 힘이 대단하고 중요한 게 요거만 들어도 아마 그림책에 이런 힘이 있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림책은 강사들과 주부들에게 비즈니스 영향을 주는데 그래 그림책이 좋아. 그래서 그게 뭐가 좋은 건데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질문을 하시겠죠. 당연히 궁금하고 당연히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싶은 게 우리 일이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제가 교육적인 컨텐츠가 가장 중요해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육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요. 특히나 강사님들은 누구에겐가 이제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에 그림책을 딱 입혀. 근데 그림책이 엄청난 주제와 엄청난 다양한 이야깃거리가 있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에 맞는 그림책들을 뽑으면 되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하고 거기에서 다양한 풍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도 이해시키고 또 시각적인 자극도 주고 그 너무 그리고 너무 많은 지식을 주려고 너무 좋은 말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교육을 듣는 사람은 지루할 수밖에 없고 똑같은 강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림책은요, 일단은 그림이 예뻐요. 그리고 그림에서 주는 시각적 효과가 되게 커요. 그걸 통해서 즐거움을 주죠. 그리고 재미를 주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힐링이 되니까 힐링하면서 행복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당연히 학습 효과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상상력과 창의력을 활성화할 수 있어요. 그림책에 있는 그림책에 나오는 주제, 그림책에 나오는 이야기 가지고 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야기들을 연결해서 이야기 만드는 거, 글 쓰는 거, 만들기, 그리기 다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활용하다 보면은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있던 잠재력들이 하나하나 끄집어 나오겠죠. 그래서 다른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면서 그것들 가지고 단절됐던 이야기가 더 많이 소통의 창구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강사님들은 다양하게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저희가 동화작가 심리지도사라고 제가 저희 컨텐츠 중에 가장 저에게는 1순위인 저희 프로그램인데 동화작가 심리지도사가 뭐냐면요. 그림책 만들기랑 그림책 심리랑 그림책 테라피랑 함께 수업을 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림책 만들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감성을 끄집어내. 글이라는 게요. 그냥 써지지 않잖아요. 감성이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평상시에 너무 바쁜 일상을 살고 있고 너무 지친 일상을 살다 보니까는 나의 생각, 감성을 막 이렇게 한껏 뿜어내지 못해요. 저희 20대로 돌아가 볼까요? 10대로 돌아가 볼까요? 어땠나요?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막 그 느낌이 오고 지나가는 멋진 오빠만, 기타 잘 치는 오빠만 봐도, 내 이상형이야. 그러면서 거기에 막 글을 쓰게 되고, 슬픈 음악을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슬픈 가사가 절로절로 써지고 그런 감성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없어요. 왜? 너무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는 그럴 여유가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절대, 네버. 그리고 첫 질문이 저 그림 못 그리는데요? 저 글도 못 쓰는데요? 아이들, 어른들 다 똑같아요. 때차 오차도 없어요. 똑같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하고 나면은 변화가 생기죠. 내가 그림을 그리고 내가 글을 쓰다니 이게 되게 신기해요. 저는 이거 지금 10년 동안 하면서 엄청나게 그걸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이게 안 나온다고 막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은 근데 제가 어떻게 글을 써요? 그림책이 어떻게 이런 힘을 줘요? 라고 느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책이 한 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창의적인 수업을 끄집어낼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 그 동화작가 지도사에서 끝나느냐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각자 컨텐츠에 맞춰서 수업을 하시겠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동화작가 지도사 연구회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이달에는 못했던 것 같아요.
계속 저희가 저희 방이 따로 강사방이 따로 있어서 그 테라피 수업도 해드리고 자료도 제공해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림책도 선정해드리고 그림책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책 동화작가 심리지도사 연구회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혼자 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 근데 같이 하다 보니까는 같이 하면서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한계는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과 능력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분들은 나보다 더 월등하고 나보다 더 잘하고 나보다 그림도 잘 그리고 나보다 글을 잘 쓰고 나보다 다른 컨텐츠가 더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모여봐요. 그 아이디어가 모여봐요. 장난 아니겠죠. 그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상생할 수밖에 없는 게, 함께 해서 상생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협업단체가 잘 되어 있어서겠죠. 그런 것들 저희는 이렇게 지금 동화작가 심리지도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강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부님들 집에서 경력 단절.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어, 처음 직장 생활을 할 때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20대 초는 어때요, 다들? 이게 거기에 빠지지 않죠. 그래서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죠. 첫 직장 생활 관계 속에서 힘들었어요.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친구를 잃고 서울로 나간 직후라 그 마음에 되게 많이 상처가 돼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서울 직장 생활이 되게 힘들었어요. 거기다 대기업이다 보니까는 사람들 관계도 되게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오래 못 다니고 그만두고 나서 제가 백화점을 들어갔어요. 백화점도 만만치가 않겠죠. 백화점에서도 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서울을 포기하고 제가 시골로 다시 내려와서 고향으로 내려와서 선택한 게 고향에 내려서 직장 생활한 게 유통회사 격리로 들어가서 그때 격리가 일반 격리가 아니라 이제 위에 이제 관리직으로 들어갔는데 밑에 직원들을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갖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관계하는 것들에 대한 힘든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걸 알았냐면 나의 성격과 내가 잘못된 생각과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라는 거를 살짝 알았어요. 많이 몰랐어요. 왜냐면은 너무 내 세상에서 내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어, 경력 단절이 돼버리잖아요. 경력 단절로 다른 직장을 구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되게 이렇게 그림책에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부라는 경력도 되게 대단한 건데 그 주부라는 경력이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해. 그리고 밖에 나오면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의기소침해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진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죠. 아이 다 키우고 났더니 세상은 바뀌었어. 세상에 나왔더니 할 건 없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주부들도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러면 그런 주부들에게 그림책이 어떻게 효과가 있어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림책 작가나 일러스트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림책 만들기를 시작하면 벌써 그림책 작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러스트로서의 자신의 창의력과 그런 예술적인 재능을 발견하게 되죠.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네? 그래서 집에서 일하면서 그림책 제작해서 출판을 판매하거나 온라인 서점을 아까 저처럼 작게는, 그건 되게 작은 거잖아요. 작게는 그렇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겠어요? 능력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또 다른 기관에 수업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씩 생기겠죠. 그리고 나서 순차적으로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밟아 나가는 거겠죠. 교육 콘텐츠를 만들 수 있죠. 그 교육 콘텐츠를 통해서 저처럼 이렇게 하나씩 내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거기에 언어, 예술, 인성교육을 이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이런 문화적 예술 교육이 어디에 또 있다라고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교육 컨텐츠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동화 작가 지도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간단하죠. 처음에 이 과정을 듣고, 과정을 시작할 때, 내가 무엇을 만들고 어떤 것을 할지 생각하고, 구상하고, 관찰하고, 그걸 경험하는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럼 이거 누가 해줘요? 같이 만들어 가는 거죠. 혼자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스토리 구성하고 나면 그 스토리로 가지고 그림과 글의 조화를 맞춰서 이야기를 만들고 이야기를 써서 거기에 이제 그림책 몇 권을 챕터마다 들어가는 그림책으로 테라피를 하고 그 테라피를 통해서 아 그림책 제작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림책을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아 그림책으로 나를 만나는구나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출판과 홍보하는 것도 함께 만들어 가고요. 그리고 그림책 심리 지도사도 마찬가지로 이 그림책 심리 지도사는요. 그림책 이론이 아니라 심리학자들 이론으로 그림책과 연결해서 그 심리학자들과 그 심리학자들에 맞는 그림책으로 일단은 나부터 알아가고 나의 자아 먼저 탐구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기간이 되게 길어요. 그 나를 알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거기에 필요한 게 인내와 끈기인 거죠.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면 아마 이 그림책 심리는 하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되게 자기 자신을 탐색하면서 다른 내가 알지 못한 자아들을 세상과 다시 연결하는 그런 시점에서 너무 많은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도 알지만 내 가족, 내 아이, 내 지인,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까지 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저희가 매 기수마다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감이 붙어서 나를 오롯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비판에 대한 수용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좋지만은 않을 거잖아요. 누군가는 거기에 따른 이게 왜 이렇게 돼? 이건 아니지라고 나 자신을 비판할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된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잘못을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과정을 하시면서 더 많은 나의 숨겨져 있던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런 그림책 작가를 향상하기 위해서 심리지도사의 역할, 우리 그냥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창작 과정을 지원해드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책 심리지도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가지고 있던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이제 지원해드리고요.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꿈과 희망, 뭐 비전 같은 것들을 그래서 내가 개발할 수 있고 내 자아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죠. 처음 시작은 나 할 수 없어.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벌이라고 말씀드린 게 저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은 1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거 도전할 때마다 한번 해볼까? 어? 해봐서 3번은 해봐야지. 근데 3번 해서 안 돼. 아, 그럼 이거 나랑 안 맞는구나. 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때는 저도 과감하게 포기를 해요. 그런데 하지 않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거는 저는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글을 못 써, 내가 아무리 그림을 못 그려. 아니요. 저도 그림 못 그리거든요. 저도 글을 못 써요. 그런데요, 연습하는 사람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어떤 지인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은미야,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아무리 배워서 하는 사람이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 너가 그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제가 한참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그렇게 말해줬던 지인이 있었거든.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어떤 누구도 즐겨서 좋아서 하는 거 따라갈 수 없어요.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제가 지금 다양하게 되게 많은 일을 하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르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왜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우리 강사님들이 그러세요. 이렇게 동화작가 지도사를 하거나 심리 지도사를 하신 선생님들, 또 다양한 컨텐츠로 저희가 이제 오프에서 저희 하시는 강사님들이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그림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즐기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하다고 많은 것들을 해서 내가 지치는 것보다 작더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해서 조금 그것을 힘들지 않게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판과 피드백 요거 정말 중요해요, 선생님들. 비판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피드백 받아야지 성공하죠. 100% 내가 100% 잘하지 않잖아요.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떤 교육을 그렇게 잘 받았다고. 근데 저보다 높고 잘하고 월등한 사람들 많겠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 나 진짜 못하나 봐. 아, 나 못한다고 잔소리 듣고, 아, 나 못한다고 지적질 당하고, 이거 안 된다, 안 하다, 하지 말라고 이렇게 뭐라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희 땅굴부터 파죠. 그리고 동굴 막 들어가죠. 그거 하지 마시라는 거죠. 비판받을 때는, 아, 그래, 내가 그게 부족했어? 저는 그래요. 아, 그래, 내가 그게 부족했어? 알았어, 그럼 나중에 채워. 그만큼 내가 해야지. 그래서 거기 그거를 좀 더 노력해서 만들어가 다시 만들기도 하지만, 다시 그런 것도 바꾸고, 피드백 받는 거 정말 두려워했었거든요. 그리고 살 떨리고, 저 정신 못 차려요. 제가 보기보다 멘탈이 약해가지고 싫은 소심 되게 소심해서 상처를 정말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은 아주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그 땅굴을 제가 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내 자신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 그래? 그럼 오늘 거는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면은 다음번에 할 때 이거를 수정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어느 순간부터 생각을 고쳐보니까는 이제는 어떤 누가 저한테 뭐라 그래도 당당하게 할 수 있고 예전에 제가 학습지 교사할 때도 저희 어떤 선생님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술을 이만큼 드시고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술 한 잔 따라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왜요? 그랬더니 선생님 따라주는 술 마시고 싶어.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래 한 잔 따라 드렸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쭉 드시더니 선생님 되게 재수없는 거 알아? 이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왜요? 그랬더니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그래?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한마디 해드렸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멘탈이 좀 강해진 게 어, 저도 선생님 좋아하지 않아요. 각자 알아서 각자 생활하는 걸로 하고 아는 척하지 말아요, 우리.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입에 맞춰서 그거를 싫다는데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그 말을 하셨던 거는 알고 보니 너 진국이야. 너 되게 좋은 사람 같아. 너랑 친해고 싶어.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거였는데 그거는 말이 잘못된 거잖아요, 선생님들. 뒷말을 먼저 해주고 첫 말을 나중에 했었으면 제가 그래요. 제가 잘못했나 봐요. 이렇게 수긍을 했을 텐데 나쁜 말을 먼저 해주고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나쁜 말을 먼저 해주는 게 아니죠. 좋은 말을 먼저 해주고 피드백을 마지막에 나중에 해줘야죠. 그런 것들 우리는 되게 같이 이거를 이제 맞춰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 그때 제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와 감정 관리도 되게 중요하죠.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인데 그런 스트레스가 내 감정을 흐트러뜨리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또 초조하게 하면 그걸로 인해서 저희는 감정을 조금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지도해야 되고 특히나 그림책을 읽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지도해야 할 때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요거는 제가 마지막에 놓지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요, 1년에 처음 시작할 때 12월 달에 그 다음에 거를 계획을 다 세우거든요. 그 중간중간, 보여지지 않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목표를 설정을 해놔요. 그러면은 절반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그게 그만큼 제가 성장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뿌듯함과 또 그거를 또 다르게 연결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그게 아마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영향을 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강의를 하고 뭔가를 수업을 할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그거에 대한 목표와 설정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가지고 이 수업과 연결된 그런 컨텐츠들을 찾아서 연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저희는 그림책은 그래서 제가 주제별로 또 매일 그림책을 보면서 이 수업에 이 그림책, 이 수업에 이 그림책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책을 보면은 아, 이 그림책을 내가 이 수업할 때 이렇게 연결해야겠다라고 생각이 요즘에는 바로바로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다 보면은 이게 저희는 동화작가 심리지도사 하시는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심리적 코칭 방법은요. 무엇보다도 자아 인식, 자아 개발이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자신의 감정, 가치관, 장점, 약점 등을 파악하고 특히나 약점을 파악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강점을 알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가지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내 강점으로 내 약점을 보완하는 거죠. 그리고 내 단점을 내 장점으로 보완을 해서 그걸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거. 그러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안의 자아들이 하나씩 하나씩 표출이 되면서 그게 다른 누군가에게 같이 통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려면은 그냥 나 혼자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이 그림책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그림책으로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 사람의 감정도 이해하게 되고 아, 저 사람이 이렇게 되면 나도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도 자아 인식을 가지고 나의 자아를 개발하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습득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컨텐츠들에 맞게 그것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책에는요, 다양한 컨텐츠들 들어가잖아요. 책도 들어가고, 영화도 들어가고, 노래도 들어가고, 그림책에 연결된 컨텐츠들을 같이 융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계속 들어가요. 비판과 피드백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남이 해주는 말은 내가 그거를 개선하고 고쳐야 될 점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고마움과 존중할 자세가 되고 그런 것들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내가 심리적으로 내 감정 조절도 개선될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자신만의 창작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려고 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관찰과 기록입니다.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행동을 하나하나 봐야 되죠. 근데 그것들을 보지 않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오차를 남길 수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책을 통해서 관찰했던 모든 것들을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그 기록 가지고 내가 이런 상황에 이렇게 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상상하고 연결해야 되죠. 뭐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하면서 뭐든지 진행을 하거든요. 내가 뭔가를 계획을 했어. 그리고 내가 뭔가를 만들 거야. 그러면은 이건 될 거야 라고 저는 그 기대와 내가 상상한 것들이 모두 현실에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저는 베이스를 깔고 뭐든지 시작을 해요. 그런데도 안 되면은 그럼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나만의 착각이구나 라고 쿨하게 또 그것들을 열애시키죠. 하지 않게 되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내가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 집착을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 힘들어지면은 해야 될 일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상상하고 연결시켜서 이런 그림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활동들 또 그림책 지도사로서
그 사람들의 감정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언제 어디서나 생각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다가 문득문득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뭘 해야지? 근데 이거 이렇게 해야지 하고 나면 1시간도 안 걸려요? 생각 안 나는 게, 그죠?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꼭 써야겠어. 그러면 저는 적어 놓거든요. 적어서 그 생각들을 하나하나 내 컨텐츠에 입혀보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것 가지고 뭔가를 새롭게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워크샵. 웬만한 워크숍들은 다 참여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룹 활동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혼자 내 사업이니까 1인 기업이니까 나 혼자 해도 돼. 하지만 내 아이디어와 내 생각은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림책을 많이 보고 아무리 정보를 많이 잃어도 현실적으로 대입시키는 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작 워크숍 같은 거, 또 사람들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워크숍 같은 거는 저는 웬만하면 시간을 빼서라도 참여하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그룹 활동들, 그러면은 나도 알지만 이 사람들의 각자의 생각과 성향들을 파악하게 되고, 그리고 이 단체 활동도 마찬가지죠. 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은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같이 함께 만들어내고, 그래서 제가 공동체 활동도 하고, 또 꿈의 학교 같은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려고 하면. 근데 힘들어도 돈이 안 돼도 했던 거는 그런 것들을 조금 내가 좀 몸에 배이고 알아가고, 그러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넓혀보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생각의 창이 넓어지기 때문에 꼭 그런 것들을 한 번씩 해보면은 좋은 결과와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꼭 권하고 싶고요. 완성까지의 계획을 세우는 거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면 처음에 계획을 일지월장 다 적어 놓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이게 완성까지 가는 사람 몇 프로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15가지를 계획을 세우면은 한 2가지는 되는데, 그 이상 3가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뭔가 내가 계획을 했을 때 이 완성까지 돼서 이거를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또 일을 하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도 되게 커지잖아요. 또 요것도 우리가 1인 기업을 하려면, 그리고 이 컨텐츠로 그림책 컨텐츠로 뭔가를 하려면은 남들이 하는 1인 기업처럼 우리도 이렇게 내가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시선과 수정. 비판적인 시선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수정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 작업 하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런 걸 느끼겠죠. 성취감이 있으면 그 성취감에 따라서 이제 보상도 생기겠죠. 예전에 제가 학습지 교사를 할 때 전국 우수교사 시상을 몇 번 받았었어요. 그리고 우수회원 관리상도 몇 번 받았었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으면 저희 어때요? 보상을 받고 나면은 뭔가를 또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이런 기업 활동에도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했어. 그거를 이만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규칙을 하나 정해서 그거를 꼭 그렇게 하고 나면은 잘했으니까 나 이거 내가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스스로 저에게 선물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는 되게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다른 누군가를 초청하려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1인 기업을 할 수 있는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아인식과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비판과 피드백 관리하고 목표 성장과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제가 이게 안 됐었어요. 자아인식과 긍정자아 개념이 잡혀 있지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힘든 유년 시절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부정적인 마음이 많았어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막아주는 게 저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되게 좋아했고, 사람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가장 마음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가 세 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취업을 나간 거예요. 취직을 했는데, 그래서 세상이 되게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겁이 났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되게 소심해졌고, 단절됐고, 말을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막 그런 사회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겉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애가 이렇게 안에서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물론. 그러다 보니까 힘들었죠. 그렇게 힘들게 지냈는데, 그 힘든 상황에 더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이라는 걸 했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이가 이렇게 아프게 태어난 거예요. 만에 하나 걸릴까 말까 한 병이 그 당시에 4명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에 살았겠죠. 그 불안감에 살다가 거기에서 또 3명이 만에 한 명 걸릴까 한 병인데 그 병이 4명이에요. 정께 그 4명 중에 3명이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아이가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니 저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 아이를 낳음과 동시에 저는 세상과 또 단절했어요. 1차적인 사회생활의 해피와 그리고 2차적인 아이로 인해서 세상과 또 해피, 세상과 단절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모든 게 이제 단절되겠죠. 그러니 더 이렇게 안에서는 음, 작아지고 소심해지고 또 내 자아가 없었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남이 요만큼의 소리를 해도 상처를 받고 누군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왜? 그나마 내 편이 되어줬던 신랑이 있었으니까 버티고 살았겠죠? 그러다 보니, 어, 두 아이를 키우고 났더니 제가 이제 아픈 거예요. 어, 너 잘못될 수도 있대. 너 죽을 수도 있대. 나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죽는데. 그래서 그때 수술하고 퇴원하고 살았어요.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살아서 다행히 퇴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를. 그 이전까지는 나라는 존재를 모르고 살았어요. 아이, 가정, 아빠, 식구들. 너는 없는 거예요. 유년 시절에는 친구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때 알은 거죠. 내가 없었구나. 나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2년 동안 정말 빠지지 않고 동네산을 하루에 1시간 반씩 다녔어요. 다니면서, 자연과 대화를 했죠. 누가 보면 미쳤다 그랬겠지만, 자연과 대화하면서 하고 싶은 게 그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다시 세상과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그러면서, 다시 회복 탄력성을 조금씩 찾았겠죠. 그때 만난 게 바로 얘였어요. 예. 이 그림책이었어요. 이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어요.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거울 속에 다른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를 따라해. 근데 내가 봐는 게 내가 아니야. 그래서 던져도 보고, 화도 내보고, 웃어도 보고, 다양한 행동을 하는데 계속 저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걔가 깨졌어. 깨지고 났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으로 이거 글이 없는 그림책이에요. 이수지 작가님의 거울 속으로. 제가 어린이 도서 연구의 활동을 20년을 하면서도 그림책을 어른을 위해서 읽는다는 거를 모르고 살았어요. 애들만 읽어주러 다녔지. 그림책이 이렇게 저한테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책으로 제가 처음으로, 아, 어른도 그림책을 읽을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이 그림책을 보고 처음으로 눈물을 펑펑펑 쏟았던 것 같아요. 그림책을 보고. 그러고 나서 그림책이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구나. 그 그림책이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꿈을 줄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제가 이 책으로 저의 자아를 찾았어요. 얘는요, 어떤 사람은 얘를
뚱뚱하게 보고, 소심하게 보고, 산만하게 보고, 안 좋게 봐요. 근데 얘는 자기만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먹고 그런 친구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이제 끊으려고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병이 생기겠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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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거를 참지 못하게 누군가 옆에서 또 엄마가 자꾸 못 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작가를 만나면서 자기 꿈을 이뤄줄 수 있는 그 대상을 만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책을 보고, 저의 정체성을 찾았죠. 나는 이렇게 내가 하고 싶고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어, 도닥도닥 하면서 내가 이렇게 원하는 나의 자아와 정체성을 가지고 뭐를 새겼어요? 다시 목표를 새기고 그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수립하려고 계획을 다 수립하려고 엄청나게 열심히 또 다른 것들을 했겠죠. 이렇게 그림책이 큰 힘을 가지고 저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던 거죠. 이렇게 코칭이 중요합니다. 그림책에 관해서. 그러려면 저희는 어떻게 이 1인 기업으로서 성공하기 위한 그림책 컨텐츠를 활용해야 되냐면 비즈니스 목적을 설정해야 돼요. 그냥 만일 좋아하고 막연히 좋은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원하는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왜? 공사는 아니니까. 수익화를 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요즘 누가 돈 주나요? 어디 땅 파면 돈 나오나요? 아니죠.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를 나를 위한 내가 원하는 것을 취직하기 위해서, 나도 뭔가의 금전적인 수익화를 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그림책 콘텐츠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지금 벌써 저희는 오색발전소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데 이게 선생님들이 몰라서 그러시죠. 제가 지금 만든 것만 되게 수십 개인데요. 앞으로도 만들어야 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이게 그림책이 엄청난 어, 에너지인가? 엄청난 뭐라 그래? 자원이에요, 자원. 그러니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그림책 마케팅 전략. 이것도 진짜 중요하죠. 이렇게 한다고 만들어 놓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지 그 마케팅 전략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작 및 출판 지원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작권.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시장 식별 타겟 고객 상호 관리 이거는 뭘까요? 타켓. 그림책은요, 선생님들, 한정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아도 가능하고, 초등도 가능하고, 또 성인도 가능하고, 중, 고 등도 가능하고, 그죠? 그리고 노인도 가능하고, 어르신들도 가능하고, 그죠? 그러려면요, 시니어도 가능한. 그러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타켓은 벌써 다 정해져 있어. 그럼 그 타켓에 맞는 뭐가 중요해요? 프로그램이 중요하겠죠. 그 프로그램을 거기에 맞게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고객 프로파일링. 아이고야. 고객 프로파일링. 이 고객이 뭐를 좋아하는지, 이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이 고객이라 하면은 이 일이 아니에요. 한 명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이게 그룹 수업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컨텐츠별로, 프로그램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고객이 선택하는 거죠. 처음에는요, 고객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들어 놓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듣는 건 고객의 몫인 거죠.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전략을.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이들이 원하는 수업 방향이 있을 거고, 학교에서 원하는 게 있어요. 또, 학교나 또는 방과후나 그런 데서 원하는 게 있어요. 기관이나 도서관이나. 그렇게 원하는 걸 하고, 성인들이 원하는 마을 수업이나 아니면 이런 다른 개인적인 그룹 수업을 할 때
또는 교사들은 교사들 나름대로 또 원하는 수업이 있잖아요. 교육청 수업도 따로 있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대상에 따라서 원하는 수업이 달라요. 신기하죠, 선생님. 그림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림책으로 원하는 수업들이 다른 거죠. 그런 것들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맞춤형, 그죠? 이걸 알면은 요거는 금방 가겠죠. 어떤 컨텐츠로 어떻게 원하는지, 학교에서 어떤 컨텐츠를 원하고, 또는, 복지관에서는 또 어떤 컨텐츠를 원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건 찾아갈 수 있겠죠? 고객과 상호작용은 하다 보면은 요거는 긴밀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나누고 그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그림책이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고객과 나를 연결을 해주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상호작용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되게 편안하게 또 쉽게 그리고 아주 근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림책이 아닐까라는 생각 들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예전에 이건 신경 안 썼었거든요. 근데 블로그가 정말 많은 힘을 하더라고요. 블로그가 큰 힘을 작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내가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 거기에 맞는 원하는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잖아요. 요즘엔 저도 또 지금 많이 바빠져서 좀 못하고 있지만, 요거는 정말, 되게 평가 관리잖아요. 자체 평가 관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 리뷰로 이제 내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습게 볼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블로그를 안 하시는 선생님들은 블로그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하는 방법, 상품과 콘텐츠를 결합하는 거,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이제 쫙 얘기해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내 콘텐츠 가지고 그거를 결합해서 또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림책 웹 또는 디지털 서비스. 요거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 이거 시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전자책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전자책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또, 보통 이제 유튜브로도 이제 그림책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림책 컨텐츠 라이싱스, 그 다음에 교육 컨텐츠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활용해서 우리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으나 되게 많이 하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디어 제시는요, 어, 다양한 주제의 그림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아이디어를 조금 많이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환경보호나 친환경, 요거 요즘에 학교나 어디나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개발과 성장 이야기, 문화의 다양성과 이해, 공상과학과 미래, 동물과 친구 이야기, 가족의 소중함, 대립과 화해, 윤리와 도덕적 가치. 요거만 해도 얼마나 많은 소스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진짜 어마무시한 그림책으로 요렇게 8가지만 해도 빼올 수 있는 컨텐츠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들 조금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하나하나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마케팅은 어떻게 전략해서 구성을 하느냐? 바로 목표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서 내가 지금 만약에 이거를 지금 그림책을 가지고 뭔가를 할 거야. 그러면은 무엇을 할 건지 하고 싶은 것들을 순차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결과적으로 이걸 가지고 뭘 해서 수익화를 낼 건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타켓 시장 분석하는 거, 어떤 대상에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런 걸 좀 조사해보고, 그리고 경쟁 이거 되게 어려워요. 난해하잖아요. 많은 이제 그림책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다양한 그림책 컨텐츠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데도 많고 하는 데도 많아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온라인은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온라인에서 하던 것들 오프라인에서 하던 것도 온라인에서 지금 하고 있고 온라인에서 하는 것도 지금 그림책방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항상 먼저 선택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 없는 거. 일단은 오프라인에서 여기서 하지 않는 거를 먼저 선택을 해요. 그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연결된 것들을 제가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 지금 꾸준하게 그나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불황 없이 지금 잘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막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분야를 만들 게 아니라 남들이 이거 하니까, 이거 할 거 괜찮을 것 같아. 한번 해볼까? 이거 진짜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지 않는 거를 선택하되 그림책이야. 그림책을 읽고 그림책 활동은 누구나 다 해. 그러면은 그거 거기에 관계 없는 거. 활동을 하면서 뭔가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경쟁을 조금 줄일 수 있게, 그래서 어떤 사람과 누구랑 경쟁을 해야 되는지도 이제 한 번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해놨는데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해서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못하는 거니까. 이거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콘텐츠 마케팅 전략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콘텐츠를 만들었으면은 이걸 가지고 일단은 시범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 보고 그 만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보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마케팅이 다 이제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저는 이제 처음에 요즘엔 이제 다 블로그 하잖아요. 블로그는 그래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블로그는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는 홍보 전략을 많이 쓰려고 해요. 그리고 일단은 홍보하기 이전에 소개 전략도 쓰긴 하는데, 어, 기획서 제출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필요해요. 저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왜냐면 그러지 않 기획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수업이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 하는데 마케팅 전략에 기획서 제출은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인구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내가 사는 지역에 학교가 몇 개일까요? 도서관은 몇 개일까요? 그리고 복지관.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이요. 군부대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이들 방과후. 그리고 그 뭐지?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아이고야.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선생님들. 기억수 한번 내보세요. 10개 내면 5군데는 될걸? 저는 안 내봤지만. 왜냐면 이 프로그램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퀄리티 있고 메리트 있는 프로그램들이어가지고, 그림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상담받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요즘 어떠세요? 심리상담센터 선생님들, 원장님들 그림책 공부하세요. 왜겠어요? 그림책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마케팅 전략 꼭 필요하고요. 소셜미디어 활용도 다양한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많이 안 해봐서 안 했던 것들에 이제 막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콘텐츠 제휴 협력 요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 대표님이랑 이렇게 제휴해서 협력하고 있지만 어, 혼자보다는 함께 해서 효과 나는 것들이 더 많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돼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콘텐츠 제휴하는 거 적극 권해드리고요. 그 이메일 마케팅 저 이것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거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신청서 이메일로 받아서 거기에 내 거 프로그램 해가지고 보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안 보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요즘에는 그림책이 그러니까 내게 조금 차별화된 거다 그러면은 아마 보실 거예요. 요즘에 저한테도 이제 이메일 오는 데가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건 안 해봤거든요. 근데 요거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일이 많으니까 근데 신청서를 저희가 구글로 받아서 구글에서 이메일 주소 받아가지고 내 프로그램 원하는 거 이렇게 전 전 국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몇 배는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중에 오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메일 마케팅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들은 제가 지금 앞으로 다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하지 않은 것들은 지금 해보려고 지금 계속 기회만 보고 있는 것들이니까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림책이라는 컨텐츠 하나만 잡았어요. 선생님들, 그림책이라는 컨텐츠만 하나만 잡아서 그림책을 연결해서 그림책으로 다 파생되는 프로그램들만 있어요. 그게 전문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에 그림책을 입힐 거면 그림책이라는 컨텐츠를 같이 입혀서 그거 하나로만 이렇게 파생돼서 할 수 있는 일관된 브랜딩,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자보다 둘이 낫다 그랬잖아요. 인터랙션 촉진. 이거는 저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 대표님과 같이 협력하고 우 대표님과 협업하면서 처음 온라인 시장에 들어와서 제가 저의 닉네임을 얻었죠. 우 대표님 덕분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저한테 이렇게 생기게 됐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번져나가는 게 더 크잖아요. 근데 제가 혼자 그렇게 했다면은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혼자보다는 이렇게 둘 이상 같이 해서 뭔가가 효과가 나는 것들, 그게 내 사업은 혼자야. 내 사업은 혼자죠. 1인 기업이니까. 그죠? 우리 사업은 혼자지만 그거 혼자 하기 이전에 같이 협력하는 그런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거죠.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함께 만들어 가면은 그거만큼 효과 있는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대기업들도 회장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공유 가능한 컨텐츠를 해야 되는 거죠. 공유가 안 되면은 누가 볼 수 없어요. 다른 누군가도 봐야 되는데 그게 공유 안 되는 컨텐츠면은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공유가 가능한 컨텐츠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그래야지 퍼져 나가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도 알게 되고 그리고 컨텐츠를 일정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해놓고선 이제 계속 똑같은 것만 하면 식상하고 하기 싫고 이거 진짜 저는 관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프로그램을 똑같이 만들어 놨다고 그 똑같은 프로그램이 계속 간다면은 이게 변화가 없으면은 호기심도 안 생기고, 또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기적으로, 콘텐츠 관리는 해주셔야 되는 거고, 키워드 최적화, 그림책이라는 키워드 저는 하나 잡고 갔기 때문에 아마도, 저의 키워드가, 조금 저한테는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 최적화로 이제 잡아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분석과 피드백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미디어 광고 활용. 저는 요즘에 이거 이제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광고 이제 해서 처음에는 안 했는데 지금은 그림 책방 내고 나서는 책방 때문에 이제 이런 광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제가 아까 살짝 저희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저희 아이 이야기예요. 저희 아이가 처음에 이렇게 아내 한 명, 혼할까 말까 그런 병으로 태어났는데, 지금도 불치병이라 지금도 그래요. 근데 겨울마다 전기 충전을 해야 돼요. 아시죠? 이거 하면 이렇게 뛰어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지금 24살이거든요. 24년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되죠. 그러니 제가 얼마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겠죠? 이 친구 또한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이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유치원을 졸업하는 날 진짜 세상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유치원을 졸업할 수 있는 것도 감사했고, 그리고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약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놀림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게 되려고 된 게 아니라 선생님, 이게 말을 어릴 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 병원 생활을 오래 하고 수술을 하도 오래 하고 약물이 많아서, 어, 지 머리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학습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뭐라 그러죠? 아이들 그런 저기도 떨어질 수 있고,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으니까 감사했거든요. 살았으니까 감사했는데 학교는 보내야 되니까 학교를 보냈어요. 불안하지만 보냈어요. 근데 어쩌다가 선생님이 오픈을 해버린 거예요. 얘가 이렇게 아픈 아이다라고. 선생님은 얘를 보호하려고 오픈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아이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가 그랬겠죠. 너 내가 만만해? 그랬더니 얘가 그런 거예요, 친구들이. 너 만만해. 너 아파서 싸움도 못 차잖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 되게 부정적인 아이가 아닌 거예요. 되게 긍정적이에요. 이게 신기하죠, 선생님들. 어릴 때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봉사를 주말마다 다녔어요. 요양원이랑 보육원이랑 주말마다 다니다가 어린이 도서 연구회를 시작하면서 도서관을 끊임없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도서관 행사에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줬는데, 책을 제가 20권, 집에 진로 책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책을 그때 당시에 20권씩 빌려다가 읽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 본게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어요. 그 많은 그림책 중에 이 책을 보고 울었어요. 초등학생이 이 책을 보고 울었어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이 아이가 다 떨어진 와이셔츠 아니 메리아스를 입고 학교에 다닐 정도로 되게 어려운 친구예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아이들에게 놀림도 받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덕분에 이 친구가 어, 자기 생활을 찾은 그래서 되게 슬픈 동화 그림책이긴 해요. 근데 그때는 몰랐대요. 저희 아들이 그때는 이 책만 보면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책을 계속 이 책만 읽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학생이 돼서 제가 아이들 책 읽기 활동을 하면서 아침에 책 읽어주려고 식탁 위에 놨는데 이 책이 그때 이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생 때 내가 읽었던 책이다 이러는 거예요. 너 그거 기억해? 그랬더니 엄마 내가 처음으로 울었잖아 이 책 보고. 너 근데 왜 울었어? 기억나? 그랬더니 그때는 몰랐는데 이젠 알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그때는 몰랐지. 어리니까 생각을 못하니까. 저에게 첫 번째 질문한 게 그거였거든요. 엄마 나는 왜 아프게 태어났어요? 그 질문이었는데 그때도 몰랐대요. 이걸 보고 왜 눈물이 났는지. 그런데 이때 중학교 때 생각해 보니 엄마 이 아이의 모습이 자기 모습 같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슬펐던 것 같대요. 이 아이에게 감정이입이 너무 됐다는 거죠. 그림책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어린 아이가 못 느꼈던 거. 그리고 나서 중학교 때 저에게 고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이 책을 권해주더라고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도 입시 준비하다가 쓰러져가지고 입시 그거를 마무리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렵게 이제 명지대에 붙었는데, 어, 몇 달 다니다가 이 명지대에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휴학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너가 휴학을 하고 뭘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 그럼 그거를 쫙 써와라, 제가. 그럼 내가 너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이 책을 권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3번인가 읽었는데, 엄마가 지금 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 관계,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이 책을 읽고 엄마도 세상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 책을 권해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처음 그때 이 책을 읽었고,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휴학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대로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하고 나서, 지금은, 웹툰 작가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학원에 이제 간간히 강의도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이제 걱정이 되게 많으니까 이 책을 권해주더라고요. 자, 이 책을 권해주면서 저한테 물어요. 음, 엄마, 지금 행복하세요? 행복해. 저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너 행복하니? 저도 행복해요. 엄마 앞에서 제가 이렇게 웃고 있는 거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행복해. 그랬더니 이 책을 딱 주면서 모든 거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둘 다 행복하면 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책의 힘은 이렇게 그림책을 보고
그때 이 친구가 이 책을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 책을 보고 나서 저한테, 권해준 거거든요. 이 책을 보고 엄마 우리도 적정한 때가 오면은 모든 게 다 잘 되고 더 행복할 날이 올 거라고 그러면서 좀만 더 기다려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에서 아, 그림책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책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실감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그림책으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무언가를 했을 때 내 마음에 좀 안정이 되고 휴식이 될 수 있는 그러면서 내가 이걸 가지고 또한 나의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그림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책을 가지고 저는 성장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림책 1인 기업으로 그림책을 이렇게 고유한 콘텐츠를 제작해요. 그림책을 가지고. 그래서 아들과도 이런 대화를 하고, 주변의 선생님들과도 많은 대화를 하면서, 고유한 그림책만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저는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필요하고 누가 할 것인지. 근데 저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청소년들도, 어르신들도. 대상의 타깃은 전 국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물며 교사분들도 많이 원하세요. 제가 이제 교직원 연수를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교직원 연수 그때 그림책 만들기로 처음 시작했을 때 교직원 연수하고 그림책 만들기로 의뢰를 받아서 수업을 하는데, 그림책 만들기가 끝나고 나서, 어, 제 의뢰가 들어왔어요. 선생님, 저희 그림책 테라피 수업 해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한 3년 동안 그 선생님들만 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림책 테라피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그림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는 그런 책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했던 마케팅 전략과 콘텐츠를 활용하고요. 콘텐츠 확장과 다각화를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유지보수와 피드백 수용하는 거. 유지보수 이거 정말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어, 하나 갖고는 안 돼요.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맞는 것들 다시 확장하고 다시 확장하고 그렇게 맞는 것들이 바로 이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림책 심리지도사는요. 그림책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화작가, 그림책 이론, 그러니까 심리학자들 이론과 그 이론에 그림책을 입혀서 같이 그림책을 다양하게 심리를 건드려 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알고, 나를 치유하고,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치유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동화작가 심리지도사는 그림책 만들기랑 그림책 테라피를 함께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 요거는 그림책 성장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저는 지부장이기 때문에 요거를 2급만 운영을 해요. 근데 요게 2급하고 나면 1급 과정 있고 1급하고 나면 심화 과정 있고 심화 과정하고 나면 이제 또 이제 다른 과정이 있어서 그 과정들을 하고 나면은 이제 책임 연구원급에서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림책 만들기랑 그 그림책 테라피를 함께 수업하면서 저희가 동화작가 지도사 방을 따로 만들어서 연구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연구회 운영하면서 강사님들하고 같이 그림책을 세세하게 부분별로 탐색하고 작가랑 또 다양 관련 도서랑 또 발문이랑 여러 가지 작업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 같이 함께 또 그림책 공조도 이제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요것도 자격 과정이에요. 코칭 지도사는 뭐냐면은 제가 지금 이제 그림책 발문이나 그림책 입문학, 그림책 신간, 야간 필사, 그림책 공저, 창의 독서 지금 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요 모든 과정을 요 과정 하나로 다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림책 수업을 하실 때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이걸 왜 만들었냐면은, 그림책 오색발전소 지부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근데 지부를 하려면은, 오색 그림책에서, 오색발전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싶고, 근데 그림책 심리도 하고 싶고, 근데 그림책 심리는 제가 지부를 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제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림책 인문학은 저희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는 누구이고, 여긴 어디이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항상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하는지, 왜 내가 이러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그런 것들을 그림책과 함께 같이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요거는 이제 발문 토론이라고 해서 발문을 뽑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림책도. 그래서 발문하고 발문 토론, 발문을 뽑은 것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그림책에 대해서 이제 토론도 진행하는 거죠. 발문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토론까지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야간 필사는 뭐냐면은, 그림책 한 권을 필사하는데, 그림책 필사 전에 나눔을 하고, 그림책을 읽고, 또 필사 일주일 동안 필사하고, 필사하고 나서 또 필사하고 나눔을 해서 좀 그림책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림책들이 요즘에는 그림책 시장이 커지고 그림책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그림책 작가님들이 그래서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들도 많이 작업을 하시고 출판되는 책들이 예전 같지 않게 퀄리티 있고 되게 깊이 있는 그림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한 달에도 몇백 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그림책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나오는 신간 그림책들 6개월 단위에 나오는 신간 그림책들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림책을 좀 그냥 그림책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조금 그림책을 보는 것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조금 깊이 있게 그림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그런 코너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획, 에세이 공저, 그림책 에세이 공저 해서 나의 삶을, 나의 이야기를 그림책과 연결해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내는 10명의 작가님들이 모여서 하는 책 출판, 이거는 온라인이 아니라 종이책이에요. 종이책 출판을 해서 온라인에도 판매가 되고 그런 책이어서 지금 현재 1기, 2기 책은 나왔고요. 3기 지금 원고 마감 중에 있고요. 4기 지금 진행 중에 있고, 5기 모집하고 있는, 4기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4기가 지금 두 자리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림책 공저는요, 그림책을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만 떴어요. 개인으로 하다가 작년에 이제 공저로 저희 강사님들하고 먼저 내고, 그리고 이제 엄마라는 주제로 또 한 권 내고, 지금 아빠라는 주제로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은 요게, 저희가 이제 학교에 공저 그림책 만들기 공저가 많이 나와서 그 작업하느라고 지금 아직 모집 광고 못 내고 있는데, 이렇게 그림책 공조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의 독서는 지금 제가 오프에서만 하던 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것도 그림책 오색발전소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 오프 강의 원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때 이런 것들 이제 오프에서 할 수 있게 자료 공유하면서 그림책 코칭 지도사에 요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여서 요거는 이제 올려봤고요. 그리고 발문 탐색은 그림책 기초부터 해서 그림책 보는 활동, 놀이, 주제, 활동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어 드리면서 수업을 해요. 그래서 활동티까지 다 드리는, 요게 조금 퀄리티 있는 수업인데, 지난번에 하고 요번에 한 달 쉬고, 다음 달에 다시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림책으로 행복육아는 이거 1기는 끝났어요. 지금 이제 2기 모집 들어갈 거고, 그림책으로 이제 엄마들 육아 하는데 팁을 그림책과 함께 연결해서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어갖고, 요거는 요번에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으셔가지고, 너무,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저기 하고 하는데, 요런 프로그램, 요거랑 그림책 심리 성장 연구소의 프로그램이어갖고, 제가 별도로 진행할 수 없고, 지부 권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두 프로그램은 지금 그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래요, 선생님들. 그림책을 보고, 읽고, 느끼고, 공감하면서 나만의 가치를 높이고, 나만의 감정을 찾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그림책 오색 발전소에서 함께 같이 있는 성장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공감과 소통, 사랑과 관심으로 위로하고, 인정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못하네요. 용기를 주고 그 용기로 새로운 도전을 통해 나만의 역사를 만들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시간이 오버됐는지 모르겠지만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